뉴스 하청공장 안원구의 쇼미더머니.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진행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참여를 하게 된 치과의사 개그맨 김영삼입니다. 저희 우선 우리 안원구 청장님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원구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랜다스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20-30%는 무조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많이 들 때 한 800만이 든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봤는데 뉴스공장 출연 이후에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불쑥불쑥 인사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좀 익숙해져 가지고 저도 인사를 잘 받는데 이제 연예인들은 원래 조금 이렇게 좀 인기 좀 있어지면 애들이 건방 떨기 시작하거든요. 네, 좀 이제 벌써 그렇게 아이돌처럼 돼 가시는구나. 아니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BMW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몇 분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그 유수공장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수공장 때문에 내가 많이 알려졌구나.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이제 보통 10시부터 진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어나자마자 뉴스공장을 이제 틀죠.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잠도 깰 겸 이렇게 해서 이제 듣는데 이제 조금 일찍 출근하다 보면은 중간에 끊고 이제 출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딱 나와서 집 밖에 나왔는데 택배 아저씨가 택배 짐을 내리는데 그 택배 그 안에서 차 안에서 뉴스공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뉴스공장 들으시면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괜히 그냥 막 가서 아는 척하고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뉴스공장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요. 뉴스공장이 꾸쭉 나오셨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해외에서 내가 그때 해외 출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많이 듣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뉴스공장 듣는 분들이 다른 한국 방송은 거의 안 듣는데 뉴스공장은 꼭 챙겨서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공장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뉴스공장을 제가 무슨 하나 엮인 거 없는 사람으로서 칭찬이라 아니면 칭찬을 한다면 보통 뉴스를 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하고 뉴스를 듣는데 그 뉴스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려면 그걸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뉴스는 그냥 지나온 이야기라면 이거는 앞으로 여기서 때려주면 앞으로 지상파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니까 오히려 800만이 같이 들어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나만 들으면 정말 제가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뉴스공장 처음에는 그냥 라디오 방송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지금 라디오 방송은 그동안에 사실 별로 많이 안 알려졌잖아요. 근데 뉴스공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아마 이 모든 뉴스를 선도하고 그냥 말 그대로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그 뉴스들을 이제 다른 데서 런칭을 해서 파는 거죠. 항상 그래서 다른 뉴스를 팔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뉴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공장 팩토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자기 소개 한번 형님 하시죠. 여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뉴스공장을 듣다 보면 사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대부분이 끝날 때 막 보면 음악이랑 같이 막 끝나가요. 그래서 청장님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 결론은 우리가 이거 팟캐스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MB를 잊지 말자. 그렇죠. MB가 잊혀지고 있다.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시간이 짧고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이제 MB를 잊지 않을 겸해서 이제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옆에 계시는 형님께서 왜 그 있는지 아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MB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래 그러면은 그 안원구 청장님 알죠? 알죠. 그 뒷얘기 듣고 싶지? 뉴스공장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일찍 끝나는 이야기. 그거 여기 할 테니까 와서 좀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한다고 하고 왔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서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장웅이라고 하고요. 청장님
팟캐스트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예, 사실 제가 그 MC로서 물망에 가장 1순위에 오르고 싶었지만 무식한 관계로 다른 MC가 없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야, 내가 이제 사실 그 역사 이야기 팟캐스트를 또 제가 진행하고 있어서 내가 이만큼 똑똑해졌구나. 내가 청량님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이 됐구나. 그런데 청량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홍 씨 이런 프로를 제가 기획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녹음은 언제? 그러니까 좋은 MC 한 분 소개를 좀 그래서 이게 내 몫이 아니구나. 그래서 후배 김영삼 이 원장님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정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역사 오타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격인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좀 구경 왔습니다. 예. 아니 저희 바쁘면 형이 또 하시고. 뭐 어쩌다 그냥 어차피 주인공은 안 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묻어가는 거지 사실. 아니 근데 두 분을 내가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개그맨들이 아니신 것 같아. 더 추잡스러운 다 거예요? 박사급 아, 그런 거 지금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바로는 뭐 일반 개그맨이 아니라 충분히 시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장 선생 같은 경우는 전에 그 뭐죠 그 방송 내내 그랬던가 그 방송 뉴스 언저리 뉴스 그거 내 머릿속에 상당히 깊게 이렇게 내리에 남아 있죠. 15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걸 열심히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청장님이라는 말보다 이제 플란다스의 개니까 개주? 근데 개주가 돈 띄워먹고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개주님 그렇죠?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쉽게 갖고 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플란다스 계를 아까도 저 오자마자 막 영상 보여주셨는데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플란다스 계뿐만 아니라 지금 MB의 해외 막 자산들 다 찾고 막 지금 이런 거 막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래도 플란다스 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우선 첫 번째 할 일이니까. 예, 이 플란다스라는 그대로 플랜다스 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스 주식 3%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개원들이 돈을 모아서 다스 주식 3%를 사는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정말 그 이미 근데 플란다스 개는 다 많이 알고 계시고 참여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언급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MB가 잊혀지고 있는 이 현실 그게 지금 보니까 오늘 뭐 정상회담 하고 나니까 뭐 그러던데 근데 정상회담 혹시 이제 거기 또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뉴스를? 그 아마 보여줄 텐데 그 보통은 그 있어봐서 아는데 그 안에 있을 때 보면은 하루 늦게 나와요. 하루 늦게. 그럼 내일 정상회담 하는 줄 알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 특별히 아마 실시간으로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약간 약 올리려고도 할 게 좀 보여주는 아마 MB도 그 안에서 아마 오늘 봤을 거예요. 아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예전에 두 번의 정상회담과 달리 특히 이번에는 세계 언론의 관심이 아주 그냥 정말 뜨겁더라고요. 막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뜨겁고 많이 더 그 기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두 분도 안에서 좀 기대를 같이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좀 그 저건 생겼겠죠. 내가 저 일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뭐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이제 그 플란다스 계획 간단하게 한번 짧게 지금 앞으로의 향후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플란다스 계는 이제 3%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이제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밝혀져서 그 자기 거가 되는 거를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자기 거를 만들어 주는 길을 가. 그러니까 형사 처벌은 하겠지만 그 이명박 씨 거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형사 처벌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그 형사 처벌하고는 재산을 찾아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미안해 내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죽 써서 뭐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또 만약에 이명박 씨 것이 된다 하면 그걸 또 아들한테 또 승계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승계도 해줄 수 있고 그래 되면 우리는 정말로 찾아가지고 정말 합법적으로 승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만 마련해준 그런 셈이 되는데 이거를 막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또 다스에서 우리가 보면 다스라는 회사가 이익이 실제로는 지금 신고된 이익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검찰이 밝혀놓은 350억만 빼돌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숫자가 빠졌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주인이 돼 가지고 주주로서 직접 가서 그 빼돌린 주식을 찾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지 않고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형은 말씀을 주식 좀 하시잖아요. 예. 주식 좀 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쓰레기 개미라고 봉전주만 샀던.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근데 아까 저기 잠깐 쉬는 시간에 네. 청장님께서 주식은 도박이니까 하지 말라고 형한테 막 설득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한 10배만 벌고 안 하려고요. 끊긴 끊어야 되는데 딱 10배 벌고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청장님께서 근데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도 이 사실 그 이제 개주님 그 전부터 이제 봐왔는데 이제 개주님 얘기 듣고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스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로서 저도 동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주식을 다스 주식을 사자라고 했지만 정말 그 투기 목적의 주식은 오히려 하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 예상치보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전 사실 지금 솔직한 말로 약간의 투기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상장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상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 평가의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못 사잖아요. 근데 주식을 못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김재정 씨라는 분이 그 전함이었잖아요. 그 이명박 씨 거를 그쪽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주식을 물납을 그 국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천함이 일찍 돌아가실 줄 몰라서 된 거죠 지금 이게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저기 형들처럼 살아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나이도 젊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분이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주식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걸 상속세 물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라는 곳, 캔코라는 곳에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 현금화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그걸 파는 중에 그 20%거든요. 그게 그 20% 중에 3%를 저희들이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제가 이제 이거 팟캐스트 하자고 그럴 때 제가 막 좋아하던 이유가 치과 의사라 사실은 이게 금융 관련된 이런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MB 재산 뭐 추적 다스 플랜다스 이런 거 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런 걸 들으면 MB 재산을 추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금융 관련된 지식이 좀 커진다.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혹시 MB처럼 몇 천억 갖게 될지 혹시라도 이렇게 몇 조 갖는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 떼부자가 될지 그때를 대비해서 나도 좀 배워둬야 되겠구나. 혹시 숨기려는 거를 배우려는 건 아니겠죠. 뭐 숨기든 뭐 어쨌든 돈이 아주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김어준 우리 그 뉴스 공장 진행하시는 진행자분이 예전에 팟캐스트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라 사실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요 금융 관련된 걸 배우려고 하잖아요. 용어가 어려워서 책을 사도 한 2장 넘어가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뭐 괜히 무슨 또 이제 그냥 각각 무슨 이 컬럼 쓰는 그 아가씨들이 쓴 무슨 몇 개 통장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그 읽어보면 한 권 읽어봤자 아무 내용도 없는 내용도 이런 책. 아니면 너무 어려운 책. 아니면 너무 허접한 중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김어준 총수께서 그 저기 뭐죠? 저 BBK의 배신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
김경준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한국 금융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게 쉽게 써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책을 사다가 읽었어요. 그만큼 금융 관련된 내용을 좀 배우고 싶은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플랜다스 계를 하면서 MB 그 금융 관련된 그 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저의 이 금융 관련된 지식이 커질지 혹시 아나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꼭 제가 하고 싶었어요. 네, 그건 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근데 저 개조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일반인 분들이 국민분들이 MB가 이제 구속됐으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부터인데 지금 사람들이 일단 그 구속이 되면 재산이고 뭐고 다 국가가 환수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그 MB 걸로 밝혀지면 MB 것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도 나무 이름으로 돼 있어가 MB 거 아닌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MB 것이 찾아주는 결과가 나고. 진짜 미안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는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사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 구속된 것이 이제 이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그 구속이 돼 있고 지금부터가 사실은 그분이 숨겨놓은 재산들을 우리가 찾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사자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자방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 비리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이제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될 텐데 더 큰 뉴스들이 지금 오늘 남북 정상회담 있었죠. 선거했죠. 그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거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물론 그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숨겨진 재산들을 반드시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이런 그 비리로 숨겨진 재산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환수하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쨌든 그 안원구의 그 뉴스 하천공장 2 이거는 저희가 정말 결국은 모토는 잊지 말자 MB. 예. 꺼진 MB 다시 보자. 예. 그 꺼지는 거는 이제 다른 꺼진 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플란다스에게가 그 3%의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억 정도였죠. 그게. 근데 그게 다 모였다가 야 그럼 지금 뭐 MB 구속되고 나 이제 그럴 필요가 있어 하고 그게 계속 우야무야 흐트러진 건지. 사실 3%를 모으는 일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분들은 처음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김호준 총수하고 그 유수공장에서 사실 저희들은 이 아이디어를 제공만 했고 이것을 모아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그 국민들이 이 유수공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빨리 이 플랜다스 계획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은 그분들의 성원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해 준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이분 뜻을 담아준 거죠. 하나로 모아준 것인데 그래서 그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근데 왜 안 산 거예요? 3주 만에 모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들도 막 했다고 막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왜 안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 모으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뭐 다 모아 놓으니까 이제 안 산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결정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저로서는 참 뭔가 답답했고 뭔가 다른 데가 뭔가 좀 있겠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 이제 그분들 뭐 말은 결과적으로 MB가 구속됐지 않느냐. 그건 이게 끝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건 뭐가 이상한데 그럼. 그 구속이 제가 볼 땐 구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재산을 환수하는 일은 구속을 기점으로 시작이거든요. 그 구속된다고 하면 아까 그 재산만 전부 다 찾아주는 꼴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숨겨진 재산들을 찾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또 다스에서 생겼던 이익을 빼돌렸을 정황들이 검찰에서 찾은 거는 350억이에요. 그런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10배는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 10배가 되는 것들을 우리 손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사실 MB가 생각보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을 텐데 막상 이게
현금화를 하거나 정말 얼마 전에 그 변호사비 없다는 얘기 나올 때 예, 막상 밖에 드러난 돈이 없어서 못 쓸 거야 이런 얘기도 막 했잖아요. 예. 근데 그나마 밖에 드러나 있는 게 다스인데 어찌 보면 그거에 큰 어떤 상자의 입구 같은 역할을 사실 다스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 드러난 네. 국내에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 다스라는 네. 것은 나타나 있고 사실 그 MB의 재산 그 은닉 재산들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좀 해외 쪽을 그렇죠.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해외 법인 이런 데가 사실은 그렇죠. 다스의 해외 법인들에서 그 법인들로부터 그 빼돌려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 아들한테 승계되었을 것으로 보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예, 지사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다스 소송비 삼성에서 60억 네.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요즘 그 FIU라든지 그런 데서 돈 1,000만 원만 찾아도 그 사용처를 묻게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해외에서 숨겨졌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런 정황들도 저희들한테 포착이 되고 대한민국 있는데 정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해외에서 카드 600불만 써도 막 요즘 막 통보된다고 그러던데 60억을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막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그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네. 해외 쪽을 많이 이용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또 활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찾아야 될 부분인데 그 해외 쪽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다스 내부가 해외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 연결된 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가. 그래서 우리가 다스 주식 주주로서 그 우리가 옆에서 구경꾼으로서 이거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 돈 찾자라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계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우리가 그 옆에서 구경꾼으로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주인이 돼서. 예. 안원구의 뉴스하청 공장. 이제 본업에 들어가야죠. 사실 여기 뉴스 하청 공장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여기 뉴스 공장에 출연하셔도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에 묻혀서 조금밖에 못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들을 때 그 금융감독원인가 뭐 금융과제 지금 다 손대고 있다. 사실 이게 아무리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도 사실 위쪽이 지금 그쪽이 결국은 모든 게 금융이 중요한데 이쪽이 안 바뀌고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살짝 하시던 거다가 끝났거든요. 예, 그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 유수 공장장 그 김어준 총수가 예,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또 많이 알기도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반은 본인이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청 공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분석해가지고 지금 본사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한번. 예, 지금도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이제 그 금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금융이라 그러면 사실 와닿지를 않잖아요. 예. 직접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크게 금융이라는 걸 하고 발음도 좀 어려워요. 금융. 잘 말 내용도 잘 모르죠. 근데 보통 우리가 금융이라면 은행, 뭐 증권, 보험 뭐 이런 데를 보통 우리 금융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 하고 있는 목적의 그런 내용처럼 뭐 비리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면 가가지고 기착 종착지는 결과적으로 금융하고 부동산이에요. 네. 그 나타나 있는 형태는. 근데 금융은 부동산은 눈에 보이니까 네. 아 저런 게 있었구나 금방 보이기도 하고 등기부라는 거를 또 네. 통해 가지고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이 금융은 안에 숫자로 들어가 가지고 계좌로 돼 있고 통장 비밀번호로 들어가 있으면 전산으로 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규모나 그걸 가늠하기가 힘들죠. 그러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상품명도 힘들고 그리고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금방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이 숨기죠.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금융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네. 근데 저 많이 들어봤어요. 뉴스에 예. 많이 나오는. 근데 사실 금융감독원 뭐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뭐 국가 단체 아닌가요? 그냥 국가 단체라면 좀 애매한데 그 은행 관리 하시는 곳 하는 곳. 은행 관리만 아니라 이제 원래 은행 감독원, 네. 보험 감독원, 네. 증권 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금융 감독원이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은행 감독원이라는 곳은 한국은행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오. 누가 그러니까 봐도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다 공무원인 줄 알았죠. 네. 이 사실은 반관 반민이라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은 받죠. 그리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훨씬 월급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공무원들보다. 그래요? 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으로서는 또 공무원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서 반간 반민 조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구조죠. 다른 데는 전부 다 공무원 조직으로 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고 직접 그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곳은 금감원인데 이 사람들이 정작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 금융감독원에 입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반 회사처럼 똑같이 그냥 은행 들어가듯이 뭐 회사 들어가듯이 공무원 시험 보듯이 이렇게 시험 봐서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그 이제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아니고 네. 금감원에 그 입사하는 사람을 뽑을 때 뽑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쩜 뭐 요즘 대졸 어떤 그 조카가 보통 서울 뭐 이렇게 대한민국 대학 나온 조카가 금융감독에 입사했다 그러면 야 축하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 축하할 일이죠. 왜냐하면 거의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 진짜 그 일반적인 다른 데보다도 권한은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은 검사 독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행 보험 감독 그 금감원이 제대로만 하면은 제일 무서운 것이 금감원이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 국가기관을 진짜 전 못 믿겠어요. 이 신임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실 이제 그 못 믿게 된 데는 우리 청장님이 아니라 그 계주님의 책이 한 몫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야 이거 국세청도 이거 한통속이구나. 잠깐 얘기하지 마요. 저 세무조사 받았었어요. 지금. 아 그래 그러니까 더 읽어봐야 돼요 나 사실. 진짜 그리고 세무조사 지금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많이 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국세청님. 뭐 사실 뭐 무섭긴 합니다만 네, 네. 검찰도 야 이거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정말 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임도나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 신용이 확 떨어져 가지고 진짜 뭐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진짜 당연히 안 믿겠고 정말 그렇게만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사실 아니다. 국가기관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국가기관의 그 일부의 그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태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게 이제 참 그렇죠. 안타까운 제 건데요. 세무조사도 일부가 나온 거니까요.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이야기 말씀하다가 그만뒀지만 금감원하고 국세청하고 우리 비교해보면 다 하나는 검사하는 기관이고 하나는 조사하는 기관인데 이 사실 이 국세청은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에요. 네. 그리고 금감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간 반민 이 하는 일은 공적인 일이고 공무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권한은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그 일반 기업들한테 권한이 막강하죠. 세무조사를 하면 거의 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시피 하는 거고 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이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제대로 역할만 하면은 보통 생기는 비리라든지 얼마 전에 왜 그 삼성증권하고 그거 막 냄새가 엄청 나는데 뭔가 안 밝혀지고 찌찌부찌하게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주식으로 줘가지고 이제 그렇죠. 배당금을 유령 주식 원으로 돈으로 줘야 되는 거를 주식으로 해가지고 그다 자산 규모가 하루 자산 규모가 112조나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도 제대로 아니 근데 그것도 냄새가 엄청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왜 말에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컸으니까 이렇게 드러난 거지. 짜잘짜잘하게 했으면 사실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보통 이 건은 좀 특이한 게 삼성증권은 이제 그 방송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애널리스트들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애널리스트들은 이 증권 회사에서는 상당히 그 분석을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최상위 레벨이에요. 그 레벨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내가 그 시장가로 팔게 되면 이 하한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도 자기한테 들어온 게 이게 자기한테 배당된 거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팔아치웠고 그거 이제 사실 보통 그거는 이제 공매도라는 개념을 아시죠? 네네. 근데 그 공매도하고는 또 다른 거죠. 저는 모릅니다만 여기서는 아는 체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공매도가 아닌 그러니까 유령 매도예요. 사실은 없는 주식을 자기한테 그냥 잘못 들어온 주식을 있는 주식인 양 하고 팔아치운 거거든요. 본인이 그걸 또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못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돈이 팔아봤자 사실 그걸 자기 주머니에 가져갈 수가 없는 분명히 건데. 제가 봤을 때 보여지는 건 그거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그런 현상으로 뭔가를 노리고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밝혀지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제대로 가져갈 수도 없는 유령 주식을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이틀 뒤에 그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못 가져가는 건데도 팔아치우고 할 때는 이걸 시세가 떨어졌을 때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세력이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공매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빌려서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중에 사서 그걸 갚아줘. 주식 숫자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차익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 낙차에 따라 가지고 먹는 금액이 크니까 그거를 노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이 주식이 떨어지면서 얻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데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죠, 사실은. 그게 왜 안 하냐고. 막 뭐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막 크게 할 줄 알았더니.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 저희들이 볼 때도 그때 김기식 그 금감원장이 막 금방 그 문제가 막 제기되고 하는 시점에 그 일이 터졌고 그런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에 하지 않던 현장 조사를 직접 금감원에서 직접 하라 그랬어요. 네. 보통 어떻게 시키냐면 증권회사에서 자기들 자체 조사를 하고 그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금감원이 지금까지 해오던 행태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들이 덮어버리면 금감원에서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듣는 말 있잖아요. 예. 혐의 없음. 그렇죠. 예. 그냥 자기들끼리 전부 다 그냥 덮고 그 보고할 때는 뭐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징계 뭐 여러 정도 직원들의 해가지고 실수. 예,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랬는데 요번에 그 김기식 씨가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현장 조사를 시킨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예.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 금융의 건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해묵은 이야기들이 사실 적폐예요. 그런데 이런 적폐를 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같은 밥을 먹던 사람들은 절대 이걸 해결을 못하죠. 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통속?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그 오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실제로 조치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더 공격이 막 많아서 낙마를 했죠. 좀 유력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막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적임자 맞구나.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적임자 맞아. 네. 저 이런 생각 들었는데 끝까지 좀 버텨 주셨으면 했는데 뭐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권에는 이 카르텔 담합 뭐 자기들끼리 리그 이렇게 상당히 끈끈해요. 금감원 같은 데서 퇴직하면 또 들어가는 곳이 각 금융기관의 감사나 뭐 이런 걸로 금감원에서 퇴직을 하면 금융기관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거의 공식화돼 있어요. 그게. 항상 막 국토부 그만두면 저기 대한항공 막 가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완전 정말 화날 나오네요. 간행 그게 사실 적폐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요즘 와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것인데. 약간 그 판검사들 그만두고 거기 가는 거랑 로펌 가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하고 그 로펌하고 또
법원하고 지금 판결문 이상한 판결이 나고 하는 것들이 그 자기들을 다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정관 예우가 아니라 제2의 직업을 알선해 주는 곳인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판검사도 원래 딱 끝발 좋을 때 막 그 휘두를 수 있을 때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렇죠. 이게 막 좀 처져갖고 있을 때 안 나가고 그런 것처럼 그럼 금감원도 막 그런 느낌이겠네요. 지금 끝발 좋고 저쪽에 좀 뭔가 어려운 게 좀 처해 있을 밤밤 한데 딱 나가서 이렇게 크게 받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죠. 아 진짜 와 썩었다 와. 진짜. 그래서 이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금융권 전체가 사실은 썩은 내가 좀 진동해요 지금도. 근데 그 이런 부분들은 그 간여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고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벌떼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나서 가지고 난리를 지겼잖아요. 그 원래 그 자리는 청문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그러니까 해서 아까 지금 공무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그 난리를 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감독을 하는 자리고 제대로 하면 되게 무서운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갔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만큼 구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저 그거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지금 그 대한항공 그 일가들 뭐 밀수나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내용들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국토부에서 대한항공 뭐 현장 조사한다 기사가 딱 뜨는데 댓글은 전부 다 어차피 다 너네 다 거기 사람들이잖아 뭐 다 이렇게 너네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 뭐 짜고 치는 거지 그냥 댓글이 아예 하나도 무슨 응원하는 글이 아니라 그 사실은 그 뭐 국토부나 이런 뭐 운수업체 이런 데하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를 근데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이걸 청장님께서 이제 하나씩 밝혀주시는 건가요? 참 자기들끼리 편하게 사네요. 서로 지금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을 계속 이제 좀 할애를 할 텐데 그 각 그 회사에 생긴 그 문제점들을 이제 그 좀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사실 지금 아까 삼성증권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었잖아요. 그 우리 개인들의 어떤 금융 재산에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익을 본 사람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그 채권 부분에 가면 이거는 뭐냐면 국고를 손실시키는 사건이세요. 국가 돈을 운용하면서 그 국가 돈을 이익이 생기는 것을 국가로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 증권회사인데 거기서 국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생긴 이익의 다를 국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빼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임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뭐 조금 빼돌렸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 이상인 거죠. 워낙 단위가 크니까. 단위로 보면 한 1조 5천억 예, 그 정도 되는 제가 건데 너무 크게 봤다고 해서 억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그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셨고 지금 현재 저하고 이 블렌다스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 아니 저는 뭐 좀 단위가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천만 원 단위 아니구나 억이구나 했는데 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기금 사건은 2015년도에 2014년 15년도에 모 국회의원이 그 노동부의 자금이 부당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한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이 정부 기금을 매매하는 직원을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제가 친분이 있었던 국회의원이라 제가 제보자인 것처럼 막 오해가 되는데 뭐 어쨌든 두 사람이 얘기가 잘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내겠다 해서 그 제가 그 두 사람은 다 각자 직업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제가 하게 돼서
여기 지금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고. 제가 그 친구를 저희 집으로 불러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작성을 해서 해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받아야 될 이자금을 예. 정부한테 다 돌려주지 않고 예. 정부한테는 약속한 이자만 주고 아. 일정 부분의 이자는 타인한테 돌려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정부가 5%만 이자를 달라고 했으면 네. 서로 이제 계약이 됐다 이거죠. 걔네들 네. 주장은. 네. 그러면 실제로는 7% 벌었으면 5%만 정부 주고 2%는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고객한테 넘겨버린 거죠. 계속. 그래서 자기네들은 돈을 많이 더 유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이 와.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순간 또확 열받으려고 그러네. 국가의 우정사 본부라든지 네. 노동부의 그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네네. 이런 자금들을 이제 운용을 해야지 그 정부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돈을 불려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증권회사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네. 신탁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CP라든지 ABCP라든지 네. 또는 ABS라는 그 어음을 사는 거죠. 네. 그 어음을 사가지고 이자가 내려갈 때는 채권값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채권값의 금리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게 그 수익이 나는 대로 네. 네. 그 이익을 전부 다 국가로 돌려주는 게 이제 그 자기들은 수수료만 챙겨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를 들면 민평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가 있는데 네. 그 금리에 따라서 그 채권값이 정해지잖아요. 예. 근데 그 채권값을 민평금리로 팔면은 이상이 없는데 민평금리보다 높은 데서 팔아가지고 채권값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서 받고 팔아가지고 돌려줘야 될 건데 떨어진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만큼 국고 손실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갔냐 하면 자기들이 먹여주고 싶은 기업한테 어음을 낮게 그 낮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짜고 하는 사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고를 그만큼 손실시킨 것이고 또 일부는 그 중에서 그 주지 않고 다 그 잔고에 남아있던 잔고는 자기들이 그냥 취했어요. 아유, 봐도 잘 모릅니다. 아이고 그냥 막 이름만 대면 요거는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만약에 국가하고 국가기관하고 5%의 금리만 네. 주겠다고 네. 약정을 했다면 네. 실제로 매매에서 딱 5%를 떨어뜨리기 어렵죠. 단돈 10원이라도 더 가거나 덜 가거나 차이가 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 계좌마다 네. 돈이 남게 매매를 하겠죠. 당연히 예. 부족하게 되면 메꿔야 국가한테 되니까. 줘야 될 돈을 못 네. 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짜투리 돈이 남은 거예요. 지금 한국 뭐 토지공사에 뭐 50만 원이 남았거나 여기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300도 남기고 해가지고 쭉 남긴 이 계좌의 돈을 직원들이 강제 출금해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명분을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라고 16억이나 하면서 되는- 가져가는데 이거는 이건 3억 정도 됩니다. 국고 횡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막 만약에 5%를 정부한테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자기들은 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아이고 완전히 그냥 제가 먹은 거네요. 이게 뭐냐면 국가의 공무원들은 네. 그 국가의 돈을 그 어쨌든 운영할 때 네. 목표 수익률을 좀 요구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증권회사의 상품은 확정금리 상품이 하나도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5%를 이상을 내가 성과급이라고 먹어 간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사실 손실을 봤을 때도 메꾼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거는 아니고 손해 보는 건 네가 손해 보는 거 먹는 건 내가 이거 아이고 너무 괜찮은 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될 어떤 개인이 있으면 네. 그 개인한테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저랑은 모르고 지내죠? 아, 나 굉장히 진짜로. 친해지고 싶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분들하고 사이 안 좋아지시려고 그러세요? 좀 더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소개 좀 텐데.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그 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금융권의 카르텔이라는 거거든요. 네. 금융회사에서도 이 CP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은 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CP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거래는 또 브로커가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브로커들은 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 매매 형태들을 같이 동참해서 해주고 은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카르텔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내부자의 정보가 나오지 않죠. 아 진짜 근데 진짜 이분들하고 친해지고 싶네요. 예. 저기 멤버 들어가면 뭐 그러니까, 네, 강남에 집 사는 건 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고 먼저 술 한잔 사가야 되겠네. 이런 분들은 술도 좋은 데서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아, 뭐 참.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수사 의뢰서를 저희가 지금 입수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당시 펀드 매니저가 자기 처한테 이 정부의 기금을 일부 빼돌린 것도 수사 의뢰가 됐는데 수사가 안 됐어요 제대로. 그 그냥 좋은 남편으로 끝난 거네요. 그 자기 와. 처하고 처제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먹도록 해준 것도 있고 일부는 진짜 무슨 좋은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배우도 나오고 그래요. 아니 사법 처리도 안 받고 그럼 지금 또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고 그럼요. 있-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금감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가 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 캥캥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금감원과 뭔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수사가 금감원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네. 제보자가 저희한테 넘긴 자료에 의하면 네. 금감원이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감사를 했던 거죠 몇 년 전부터.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 네. 사실은 약하게 처벌해주고 덮은 거예요. 어. 덮었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게 불거지니까 뭐 국회의원이 이거를 확 그냥 문제를 삼으니까 과거에 자기네가 은밀하게 그 징계를 약하게 주면서 타협했던 일들이 터져버리니까 이제는 그땐 같이 덮어야지 안 그러면 같이 이거를 옛날에 그- 덮었던 예. 사실까지 드러나게 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은 금감원의 협조 없으면 사실 절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없으니까 금감원이 그때 당시 협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은. 그 경찰들이 근데 또 금융 관련된 거를 사실 잘 모르기도 몰라서도 못하. 이거 전문가 아니면 내용도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검찰도 사실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를 않고요.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은 검찰은 사실 그 국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쪽도. 그런데다가 이제 국세청도 조세범으로는 이제 전속 고발건이 있거든요. 네. 전속 고발건인데 금감원도 사실 독점적으로 검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해서 고발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알 수 있는 기도 힘든 거고.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상 고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네. 삼아가 줬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검찰에서도 사실 덮인 거예요. 그 수사 발표 기록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국회의원이 그 검찰로 고발을 할 때 이 내용들을 다 적시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문제를 근데 줬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진 거예요. 돈 단위가 너무 큰 걸 보니까 뭐 다 충분히 덮을 만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덮었어야 될 사정은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컨티뉴. 예. 근데 저 교수님 정확하게 이 사건의 그 사건 제목은 명칭은 좀 알고 싶은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기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손실시키거나 배임 행위를 한 그런 사건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조단위다. 예, 그게 이제 전체를 모으면 조 단위가 넘죠. 그래서 그만큼 국고가 그만큼 센 거죠. 아, 저 청장님하고 이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 가끔 제 통장에 있는 돈들은 그냥 귀염둥이처럼 보이고 그러겠네요. 막조 천억 이렇게 얘기하다가 통장에는 돈 그러면 이 몇 조가 되는 돈을 싹 먹고 입 싹 닦은 사람들은 어느 조적이냐? 어디 소속입니까 도대체? 이제 증권 회사들이죠. 증권 회사의 일원이고 증권 회사 어디 증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로 이제 현대증권, 그다음에 그 대우증권, 우리증권, 다네 다. 한국투자증권 다 나왔네요. 뭐. 한 네 군데 정도가 주로 됐고요. 이게 국가 기금을 운영할 만한 큰 증권 회사는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걸 다 이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덮었는데 그 중에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현대증권하고 대우증권이 매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때문에 이게 덮어졌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뒷부분은 달리 또 한번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건 팩트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계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증권이 아니고 증권입니다. 팩트는 그겁니다. 증권이 아니고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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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그럼 어쨌든 뭐 이제 우리가 우리 잊지 말자 MB 꺼진 MB 다시 보자. 안원구의 뉴스 아천공장 여기서 한번 첫 회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정말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저기 가끔 그리우고 가끔 보면 저는 진짜 MB가 그립습니다. 저 진짜로 저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에이, 영삼아. 사실 참여 그건 아니잖아. 차명 아들은 없는지 그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 너무 좋은 분이어가지고 대통령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였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고. 영삼아 그건 사실 아니잖아. 저 시영이랑 경쟁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저기 MB를 잊지 말아야 되니까 MB가 그리우신 분들은 우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을 함께해 주시면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죠. 사실은 지금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많은데 정말 천천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몇 천억 갖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원구의 금융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할 말 있는데 뭐요? 저 끝나기 전에 다스 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저희 그 홈페이지가 네. 곧 열리거든요. 아,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안절부절.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요. 다시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카페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모금을 했는데 내일부터 저희들이 카페 대신에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정식으로 열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네.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 영상 관람과 동시에 아까 제가 본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쏙 넘어가겠던데요. 예, 그거와 동시에 이 다스를 사는 어떻게 들어가면 다스에 그 가입할 주식 매입을 하는 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안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도 당장 소액이나마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 주식을 사는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 꼭 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놈이 갖고 있는 MB가 갖고 있는 돈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찾고야 말 것입니다. 예. 저도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면서 우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권.